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느낌입니다. 마닐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짠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낯선 땅에서 만난 익숙한 그 소리 뒤에는 상상도 못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필리핀을 뒤흔든 한국 소주의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마닐라 출장 중에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지 삼겹살집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소주잔을 들고 짠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필리핀인데 왜 한국말로 건배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공간이 뒤섞인 듯한 기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짠과 함께 필리핀 전통 건배인 타가이도 함께 외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짠과 필리핀의 타가이가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혼재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정서가, 두 민족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형,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잖아요. 20대 필리핀 청년이 친구에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눈빛에는 진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이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테이블마다 놓인 초록색 병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진로였습니다. 과일 소주가 아닌 정통 소주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가 마시는 그 소주를 그대로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라벨에 적힌 한글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작은 잔에 따라 마시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두 손으로 따라주고 심지어 고개를 돌려 마시는 예의까지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드라마에서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예의 같아서 따라하게 됐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이 맛이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 응,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야. 다음에도 또 와야겠어.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술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어요. 아, 이게 바로 한국 문화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작은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필리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한국의 소주가 단순한 알코올 음료를 넘어서 문화적 교감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 식당의 이름은 삼겹살라 맛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한식 프랜차이즈 중 하나거든요. 현재 7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밖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한식 체인이 성공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필리핀 손님들이 소주를 많이 마시나요?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선생님, 요즘 우리 매장 매출의 30%가 소주에서 나와요. 솔직히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한식당에서 음식이 아닌 술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소주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다니요. 더욱 신기한 건 고객층이었어요. 대부분이 20대와 30대 필리핀 현지인들이었거든요. 한국 교민들이 아니라 토박이 필리핀 사람들이 주고객이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현상이었어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세요? 제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친구들과 스트레스 풀 때는 여기만 한 곳이 없거든요. 소주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소주에 대해 갖는 그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매장 매니저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은 한 달에 4번에서 5번씩 소주를 마시러 와요. 처음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됐죠. 손님들이 소주 없는 삼겹살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손님들이 소주 마시는 방법도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서로 따라주고 건배하고 심지어 소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안주까지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손님은 소주잔을 어떻게 잡는 게 예의인지까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매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소주 광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소주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심지어 소주 마시는 예절을 설명한 작은 안내판까지 있더라고요. 연장자에게는 두 손으로, 건배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같은 내용들이 필리핀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젊은 커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정말 한국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맞아. 드라마에서 본 그 분위기 그대로야. 우리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야.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소주가 필리핀에서 단순한 수입 상품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동남아시아에서는 과일 소주가 인기가 많잖아요. 달콤하고 마시기 쉬우니까 말이에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복숭아 소주나 포도 소주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하지만 필리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시나요? 제가 확인해 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68%가 일반 소주였어요. 특히 진로 후레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진짜 소주 맛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왜 과일 소주보다 일반 소주를 선호하세요?
저는 여러 손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진로 후레쉬가 훨씬 깔끔하고 좋아요. 과일 소주는 너무 달아서 금방 질려요. 하지만 진로는 계속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더 진짜 같은 느낌이에요. 25살 필리핀 직장인 마리아의 말이었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모두 진로 후레쉬만 마셔요. 처음에는 과일 소주도 시도해 봤는데 그건 뭔가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 같았어요. 진로는 어른들이 마시는 진짜 술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그 진짜 맛을 우리도 느끼고 싶어요. 또 다른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맛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걸 마시고 싶어요. 과일 소주를 마시면 뭔가 가짜를 마시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진로를 마시면 정말 한국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단순히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소주는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한국과의 연결고리였던 거죠. 저희는 진로를 마시면서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려고 해요라고 한 손님이 말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표현이었어요. 소주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건 맥주나 다른 술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소주에 대해 갖는 감정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한 중년 남성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들이 권해서 마셔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술을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동시에 즐거워져요. 필리핀 전통 술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세대를 뛰어넘은 소주의 매력을 느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진짜 소주를 선택한 필리핀. 이 작은 차이 속에 담긴 의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원한 게 아니라 진정한 한국의 맛과 문화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로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문화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바로 진로 라이브였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원래 한국에서 이슬 라이브라는 콘텐츠를 하던 진로가 필리핀 현지화 버전을 만든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방, 즉 비디오케 문화와 결합한 겁니다. 저는 실제로 진로 라이브 행사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마닐라 시내 한 클럽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입구부터 진로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 소주잔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참가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필리핀 유명 힙합 듀오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진로와 함께 열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고 진로 소주를 들고 함께 건배하며 환호했거든요. 진로 라이브 최고. 관객들이 한국어로 외치더라고요. 그들의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어요. 그리고 공연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소주잔을 들고 건배를 했어요. 짠! 이라는 소리가 클럽 전체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행사 기획자의 말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과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식 콘텐츠를 받아들일까 하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참가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진로 라이브를 통해 한국의 젊은 문화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자신들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소주는 우리 생활의 일부예요. 친구들과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때 항상 함께하는 거죠. 진로 라이브에 오면 정말 한국에 온 기분이에요. 한 대학생은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모두 진로를 좋아하게 됐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행사 마지막에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짠을 외치며 건배한 순간이었어요. 수백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어로 건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소주가 커피와 만났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입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마니아 국가잖아요. 스타벅스 매장 수로도 아시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현지 커피 브랜드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소주와 커피를 섞어 마시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이름하여 팀프라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닐라의 유명 커피숍 버퍼스트 카피에서 이 놀라운 조합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진로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대1로 섞은 칵테일이었어요. 바리스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소주와 커피라니 이런 조합을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이게 정말 맛있나요? 제가 의심스러워하자 바리스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독특하고 중독성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거든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소주의 깔끔함과 커피의 쌉쌀함이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게다가 알코올 도수가 낮아져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거든요. 커피의 향긋함이 소주의 깔끔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팀프라도가 언제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20대와 30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야근 후나 스터디 모임에서 많이 마셔요. 커피의 각성 효과와 소주의 이완 효과가 만나서 정말 묘한 기분을 주거든요.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은 팀프라도를 마셔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시면서 수다 떨기에도 정말 좋아요. 술 마신다는 부담도 없고 커피 마신다는 가벼움도 없고 딱 중간 느낌이에요. 또 다른 커피숍 와이드아이에서도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소주에 오렌지 주스나 탄산을 섞은 버전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소주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음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메뉴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마닐라 전역의 커피숍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소주 커피, 소주 프라페, 소주 라떼 같은 다양한 변형 메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소주의 날이라고 해서 소주 관련 음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걸 좋아해요. 소주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다양한 음료의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커피 마니아의 나라에서 소주가 음료 트렌드로 진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필리핀 최대 대형마트 체인인 SM마트에서 소주를 파는 겁니다. 한국 술이 필리핀 마트의 기본 옵션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필리핀에서 한국 소주가 일반적인 생필품처럼 판매되고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직접 마닐라의 SM 메가몰에 가봤습니다. 주류 코너에 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진로 소주가 데킬라나 위스키와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병이 아니라 진열대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양한 사이즈의 진로 소주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필리핀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소주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생수나 우유를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주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떤 맛이에요? 젊은 엄마가 남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마셔봤는데 데킬라보다 마시기 편해. 우리도 한번 사볼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좋지. 집에서도 한번 마셔보자. 아이들 자고 나서 우리끼리 말이야.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계산대에서 만난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묶음으로 사면 할인도 해주고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마셔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됐어요. 소주가 필수품이라니 이보다 더 성공적인 현지화가 있을까요? 마트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소주 매출이 매달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 교민보다 현지인 고객이 훨씬 많아요.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소주가 정말 많이 팔려요. 주말 저녁 술로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SNR이나 퓨어골드 같은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주가 특별한 수입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술로 자리 잡은 거죠. 어떤 매장에서는 소주 전용 진열대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주와 함께 판매하는 한국 안주들도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교민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지인 고객이 80% 이상이에요. 한마트 매니저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들이 많이 구매하시고 파티나 모임용으로도 인기가 높아요. 이제는 우리 마트의 주력 상품 중 하나가 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주 구매 고객들의 표정이었어요. 특별한 술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수입품을 사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소주를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주류가 필리핀 마트에서 기본 옵션이 된 현상.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교민 유통업체 K&L에 있었습니다. K&L은 필리핀에서 3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교민 기업이에요. 처음에는 한국 교민들을 위한 한국 식품 유통업체였죠. 하지만 진로 소주 유통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K&L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소주가 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술이었으니까요. 그는 30년 전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때는 정말 한국 식품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교민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 붐과 함께 소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죠. 저희는 단순히 소주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라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소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저희는 진로와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소주를 소개했죠. 그들의 전략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식당에서 시작해서 점차 일반 유통업체로 확산시켜 나갔고 필리핀 사람들이 소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K&L을 통해 판매되는 소주의 90% 이상이 필리핀 현지인들이 구매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서 파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먼저 찾아와요라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주문량도 계속 늘고 있고 새로운 판매처 개척 요청도 끊이지 않아요. 또 다른 유통업체 프리미어 와인도 비슷한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소주를 찾아서 파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먼저 찾아와요. 특히 젊은 사업가들이 소주를 파티나 모임용으로 많이 주문하세요. 프리미어 와인 매니저의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유통업체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K&L 직원이 말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소주를 통해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현지인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단골 고객의 말이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정말 가까운 나라로 느껴져요. 외국에서 태어난 소주 문화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제 진로는 필리핀에서 단순한 한국 술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밤과 청춘, 노래와 감동을 함께하는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브랜드가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는 진로 필리핀 마케팅 팀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친근하고 재밌는 술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에요. 소주가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케팅 디렉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고 현지 문화와의 융합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소주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필리핀 대기업들이 저희 마케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케팅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소주가 어떻게 현지 문화와 융합했는지, 어떻게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연구하고 있대요. 심지어 컨설팅 의뢰도 들어와요. 실제로 필리핀의 여러 브랜드들이 진로의 문화 융합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브랜드가 현지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셈이었죠. 저희가 보여준 문화적 현지화 모델이 이제 필리핀 마케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라고 마케팅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로의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정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진로가 그 시작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라고 한 업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필리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마닐라 대학가에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들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진로를 마시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정말 친근한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만난 필리핀 젊은이의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로는 이제 한국 술이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의 밤과 청춘, 노래와 감동이에요. 친구들과 함께할 때,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즐거운 순간을 나누고 싶을 때, 항상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 수출이 아니라 문화 전파였다는 걸 말이에요. 한 잔의 소주에 담긴 건 술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거죠. 진로가 필리핀에서 보여준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를 넘어서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필리핀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짠소리 뒤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로 한 잔에 담긴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이고 정서이고 하나의 한국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소주가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일상이 되고 그들의 문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작은 브랜드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프트 파워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K-POP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까지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에서 경험한 우리나라 자랑거리나 비슷한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또한 앞으로 감동 느낌에서 다뤘으면 하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이야기들도 언제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 느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